자, 목요일 아침 환경이 미래다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은요, 생활 속 환경운동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주에는 우리 가정 내 그 냉장고에 있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은 주방으로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방의 냉장고 안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주방을 좀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요. 예. 주방에 싱크대와 배수구 등은 온갖 식품을 조리하고 항상 습한 곳이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 좋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또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한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좀 다루는 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가정에서 주방 환경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이 주방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들과 이 주방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방에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들이라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합성 세제를 사용하여 생활 폐수가 하수구로 배출되는 문제이고요. 예. 또 다른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합성 세제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그래서 식물성 세제 등 많은 대체 세제들이 나오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이 합성 세제는 다른 오염 물질과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들에 의한 분해가 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면은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상황 때문에 햇빛을 차단시키면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은 분해가 잘 된다고 알려진 식물성 세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물의 오염 시비는 또 여전하기도 합니다. 예. 그 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EM 세제 그리고 베이킹 소다 등을 대체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어떤가요?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때도 쓰임새도 부족한 음식물 쓰레기로 전 국토가 몸살을 앓고 예.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1일 하루에 13,698톤에서 2017년 15,943톤으로 생활 폐기물 중 2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부산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한 해 동안 발생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을 1일 기준으로 3,343톤인데요. 이 중 음식물 쓰레기가 763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60%를 사료로 좀 이용을 해왔는데요. 그러나 일부 농가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가열하지 않고 동물 먹이로 이용하면서 가축 질병, 각종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에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잔반 사육이 밝혀지면서 환경부는 법을 개정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양은 전체 사료의 25%가량 차지하는데요. 앞으로는 동물 먹이로 음식물 쓰레기 사료를 이용하는데 엄격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더 음식물 쓰레기가 갈 곳이 이제 없을 텐데요.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이 있을까요? 네, 예전에는 매립도 한 가지 방법으로 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해충과 악취로 고통을 받고 물기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해서 우리나라는 2005년 음식물 쓰레기 매립 금지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200여 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서 자원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연식 노후와 잦은 고장과 처리력이 떨어져서 지금 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신규 시설 설치는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므로 그렇죠. 설치할 곳이 또 별로 없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예.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곳에 지원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비용은 우리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 근본적인
대안이겠죠. 줄이는 방법. 예. 네.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네, 실천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예. 내용일 텐데요. 우선은 시민, 음식점, 정부와 지자체 모두 책임의식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식재료를 소량으로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식재료를 많이 구비해둘수록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 또한 많은데요. 예. 많은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미리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비해두면 꼭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 먹을 식재료만 소량 구매해서 요리를 해 먹습니다. 매일 식재료를 구매하기가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장보기를 할 때 필요한 재료와 양을 미리 작성하여 장보기를 좀 권하고요. 예. 두 번째는 먹을 만큼만 조리를 하고, 세 번째는 조리한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네. 먹을 만큼만 조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조리한 음식을 남기지 않게 되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잘 분리하여 물기를 빼고 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음식점 및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요, 일품 요리 같은 경우에 기본 반찬 가짓수를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기본 반찬통을 공용화해서 고객이 덜어 먹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방법, 그리고 예. 배출 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을 잘 분리하여 최대한 물기를 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와 지자체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서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하고 관리 감독과 안전 처리할 수 있는 정책 도입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또 잘 배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끝으로 배출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네, 음식물류 이제 쓰레기 여부는요, 음식물류 폐기물 여부는요, 가축의 먹이로 사용 가능한지 등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배출하면 됩니다. 소, 돼지 등의 털과 뼈, 조개, 소라, 개, 가래 등의 껍데기,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예. 복숭아, 살구 등 핵가류의 씨, 그리고 일회용 티백 등은 사실 동물들이 먹을 수 없다고 누구나 다 예.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 배출 방법에 있어서는요. 가해 껍질 등은 최대한 수분을 제거하고 통배추, 통무 등은 잘게 썰어서 부피를 줄여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음식물 쓰레기들 사이에 이쑤시개,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등 포함돼서 이물질들을 이제 이렇게 같이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철저히 분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재선별하거나 기계의 고장을 유발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물기를 최대한 짠 후 전용 용기 또는 전용 봉투에 배출하여 주시고요. 특히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군 후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서 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만 사실 실천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가정에서 이런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좀 신경을 써서 배출을 한다면은 그만큼 또 자원 관리에 용이하게 되고요. 우리 세금을 또 아끼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